2023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3년이 되는 순간 시장을 바로 씹어먹을 만한 강력한 테마주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흐름들이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시장이 그래도 양호하게 끝났어요. 배당 기준일이기 때문에 특히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고, 하지만 내일 배당락을 받으면서 기관들은 좀 다시 어느 정도 던질 걸로 보고 있어요. 다 던질지 일부만 던질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봤을 때 테마주에는 그래도 큰 영향이 없지 않을까. 일부 테마주에서만 매매하는 관점에서 강한 차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 위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은 지금 당장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2023년 1월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23년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한번 쭉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분명히 순환매로 강하게 들어올 겁니다. 가장 빠르게 이슈가 있는 거는 당장 1월 5일날 CES가 있어요. CES에서는 이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AR, XR 기기에 대한 이슈가 충분히 생길 수가 있고, 거기서 붙어가는 게 이제 메타버스겠죠? 메타버스랑 XR, AR 기기는 같이 묶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도 강한 종목 좀 구분이 되니까 그 부분까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이런 메타버스나 XR 쪽으로 충분히 수급이 들어올 수 있고, 플러스 이쪽이 관심을 받는다면은 최근에 강하게 주목을 받았던 AI 관련주들 다시 같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로봇까지도. 로봇도 결국에는 AI, 자동화 쪽으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경기 침체 이슈이기 때문에 비용 절감에 따른 로봇이나, 사실상 애플에서도 내년에 XR 기기가 나오죠. 이번에 좀 지연이 됐는데 내년에 나오는 거는 거의 확실시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지연 소식만 없다면은 충분히 내년 2023년에도 이쪽 테마는 한 번 더 강하게 훈풍이 돌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은 여기에서 힌트가 있을 겁니다. 그 관련된 종목들을 먼저 빠르게 보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로는 어제 강하게 흐름이 나왔던 게 나무가인데, 나무가는 먼저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잠깐 차별화, 장세, 키 맞추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뒤늦게 따라가고 있는 게 이런 선익 시스템이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이때 한번 애플의 XR 기기 지원 소식으로 빠졌는데 쭉쭉 빠지는 게 아니라 계속 특정 가격대를 지켜주면서 지지 반등이 나와주고, 그러면 이 구간이 저항대로 이제 작용을 하겠죠. 포인트가 여기에요. 이때 상승했을 때 저항대, 그리고 다시 이탈하고 나서 사실 저항대가 돼서 이때 또 맞고 떨어졌어요. 여기를 뚫지 못하고 차트가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저점을 살짝 올려주더니 한 번 더 터치를 합니다. 다시 하락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저점을 살짝 올려주더니 이번에도 터치를 하더니 오늘은 결국에는 종가의 돌파를 살짝 해버립니다. 이런 흐름 제가 예전에도 많이 설명드렸던 모습이죠. 스윙 투자 관점으로도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점을 슬금슬금 높여준다. 사전에 거래량이 크게 터졌던 종목에서 이렇게 양봉일 경우에 거래량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 무너졌을 때는 거래량이 비교적 적어야 되고, 저점을 낮춰주는 이런 큰 폭락이 나오는 게 아니라 슬금슬금 저점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런 저항대 부근을 계속 여러 번 터치를 한다. 제가 매번 강조했던 거잖아요. 누구나 알고 있는 강력한 저항대를 자꾸 터치를 해서 그 저항대를 다르게 해석을 하면 뭐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물려있는 곳이에요. 나도 물려있고 너도 물려있고, 여기만 올라오면은 나도 탈출하고 싶은데 거기를 자꾸 터치를 해요. 세력이 뭐 자선사업가라서 그 불쌍한 개인 투자자들 구제해 주려고 올린 걸까요? 그게 아니죠. 계속 터치를 하면서 물린 개인 투자자들을 살려준다? 그 매물을 잡아먹고 추가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차트만 보고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과연 무슨 이슈로 올릴까? 당장 눈앞에 있는 CES에서 부각되는 XR 기기, AR 기기에 따른 모멘텀, 여기에 따라서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같이 올랐던 종목들은 나무가라는 종목, 선익 시스템, 그 다음에 코세스, 잘 매집이 좀 돼 있는 차트 패턴이 나오고 나서 한 달 정도 좀 지루한 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동평균선 121선, 61선 이동평균선은 이탈하지 않고 다시 잘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최근에 2거래일 동안 터진 거래량은 그래도 평소 대비해서는 꽤 터져주면서 중요한 21선을 돌파를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흐름이 나와준다면은 추가적으로 이런 구간 매물 소화한 이후에 다시 재차 전고점을 향한 상승이 나와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같은 테마들을 이제 같이 보는 거죠. 나무가, 선익 시스템, 코세스까지 봤고, 차트 흐름들이 대부분 비슷하네. 대부분 이렇게 된다면 1월달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뉴프렉스도 마찬가지. 뉴프렉스도 이때 무서운 장대 음봉이 나와서 와 이제 끝났다 싶었는데 다시 살려주고
저점 올려주더니 다시 슬금슬금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 아무래도 선익 시스템이랑 비슷하게 움직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차트의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선익 시스템이 조금 더 양호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관련주로는 맥스트라는 종목도 있고, 맥스트는 그래도 차트가 아직까지 많이 의미 있게 올라와 있지 못하죠. 차트상 흐름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매물대가 조금 더 있다. 다른 메타버스 종목들도 있지만 일단 눈에 띄는 종목들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정도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에게 맞는 내가 좋아하는 차트 이런 것도 한번 쭉 둘러보면서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로봇주로는 이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제일 양호한 차트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이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계속 저점을 이렇게 올려주면서 누구나 알고 있는 이 저항대 구간을 다시 한 번 더 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선익 시스템과 마찬가지 관점이에요. 이것도 살려주는 의미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렇게 삼각 수렴의 패턴 이후에 재차 이평선들이 지금 다 수렴이 됐어요. 이평선들이 수렴이 됐다는 건 뭐죠? 5일선, 11선, 21선, 60일 이동평균선이 다 수렴이 됐고, 이 수렴이 되고 난 이후의 흐름은 발산입니다. 발산은 위로도 발산이 될 수도 있고요, 아래로도 발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구간은 곧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 다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 가지 차트의 흐름이나 이슈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는 아래보다는 상방 쪽으로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볼만한 로봇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고 SPG 같은 종목도 있고요. SPG, 유일 로보틱스는 좀 차트가 많이 빠졌죠. 그래서 좀 차트가 좀 애매합니다. 로보스타 종목도 차트는 우하향이고, 그 다음에 로보티즈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로봇주는 아직까지 차트가 그렇게 좀 잘 관리가 되는 듯한 차트가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나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제일 양호한 흐름이고, 그 외의 종목들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 확실하게 관리가 되는 듯한 흐름이 나와주는지 한 번 더 체크하는 게 리스크 관리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AI도 같이 묶어서 봐야겠죠? 뭐 이런 코나 테크놀로지, 데이터 솔루션 많이 강했던 이런 솔트로스 같은 종목은 좀 단계적으로 많이 올라서 좀 크게 한번 조정이 받아주면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마인즈랩 같은 종목도 있고, 셀바스 AI 이런 종목들도 다시 잠잠해졌다가 언제든지 주도주로서 부각이 돼도 이상하지 않는 테마로 봤을 때 처음에 설명드린 거 이제 메타버스, XR, AR 같이 묶어서 봐야 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로봇주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 AI까지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된다. 이 부분은 당장 1월 달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가장 강한 흐름을 보였던 테마는 따로 있었어요. 오늘 가장 강했던 거는 중국 리오프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화장품 같은 종목은 상한가를 갔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계속 강한 흐름이 나왔던 청당 글로벌, 그다음에 컬러레이, 연우 이런 종목들도 오전부터 강하게 주도주 역할을 했어요.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죠. 화장품주가 대표적으로 많이 올랐었고 가장 테마성으로 활발하게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2023년 계속 지켜봐야 되는 이유, 여러분들 지금 당장은 중국이 코로나가 굉장히 급격하게 퍼지면서 지금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관리가 안 된다, 의료체가 무너진다, 막 이런 식의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한번 경험해봐서 알죠. 지금 엄청나게 피크를 찍고 있는데,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데 한두 달만 지나도 많이 완화가 됩니다. 그 시기를 봤을 때는 중국도 지금 그 시기를 겪고 있구나. 한 내년 1분기 정도 안으로는 사실상 많이 줄어들 거고, 환자가 많이 감소하는 흐름들이 나와준다면은 본격적으로 리오프닝에 대한 선언, 연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고, 본격적으로 리오프닝이 시작될 것이다. 그러면 주식은 좀 더 빨리 움직이겠죠? 리오프닝 됐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아마 차익 실현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좀 더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화장품주 내년 1분기까지도 계속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카지노나 중국 수혜를 볼 만한 최근에 강했던 OTT 콘텐츠주도 어떻게 보면 중국 리오프닝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도 섹터로 볼 만한 거 중국 리오프닝 화장품, 컨텐츠, OTT 아직까지 수급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대형주 중에서도 석유화학이나 철강 쪽도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살짝 올라올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한번 천천히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존에 없었던 기대감들이 새로 생기는 게 있어요. 물론 우리 항상 지겹게 들었던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는 계속 지속될 수 있는데, 그 외에 확실하게 모멘텀이 있는 테마와 그렇지 못하고 실적에만 집중을 하는 종목 테마와는
굉장히 차별화된 흐름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지수 자체를 그냥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기보단 종목에 집중하고 섹터에 집중하는 시장이 내년에도 계속 지속될 확률이 높다. 그냥 마냥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와중에도 똑똑한 스마트머니는 슬슬 어디선가 매집을 하고 있고 어디선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좀 잘 찾아보면은 내년에도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잠잠하지만 언제든지 또 이슈가 되면서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거 한번 고민을 해봤을 때는 신재생까지도 한번 꼽아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내년 초에 당장 가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섹터들이 강한 흐름이 나오고 나서 다시 좀 조정이 나오고 순환매가 돌 수 있겠죠? 그랬을 때 그 후보로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신재생이나 2차 전지는 실적이 이번에 살짝 꺾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까지도 이슈가 될 만한 거는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오늘 단발성으로 오른 테마는 이런 드론 관련 종목들이 올라왔는데 주도주의 역할로 강하게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하나의 개별주 형태로 잠깐 좀 연속성이 그래도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제가 설명드린 이런 종목들 위주로 일단은 우선순위를 두고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볍게 또 볼만한 거는 이런 5G 종목도 계속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죠. 이런 HFR이나 서진 시스템 같은 종목도 눌림 이후에 다시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 5G에 대한 수주 기대감, 실적 기대감이 그래도 내년에도 살짝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강한 주도주까지는 아니지만 조용히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는 섹터로도 후보가 5G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기관성으로 올라가는 종목도 있잖아요. 나중에 지나가고 보니까 언제 이렇게 올라갔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는 약간 5G 쪽도 후보에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정리를 해드렸고 우리가 당장 내년 초에는 어떤 종목에서 최대한 집중을 해야 될지 큰 그림이 잡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장은 또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돌발 악재나 돌발 변수가 나온다면 대응 전략이 바뀔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호재가 나오면서 또 강력한 테마군들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또 다시 자세히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내년에도 시장은 쉽지 않겠지만 종목 선정만 잘한다면 충분히 씹어먹을 수 있는 시장이 수 있다 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올해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